여러분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제 물질의 세계로 이제 넘어온 거죠. 이제 화학. 근데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물질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소, 원자, 이제 그런 기본 그러니까 물질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언어죠. 여러분 원소가 뭡니까? 원소. 기본 성분이죠. 물질의 기본 성분. 기본 성분이다.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더 이상 분해를 할 수 없다. 기본 성분이면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걸 해볼까요? 뭐 소금물. 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소금하고 그리고 물로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요걸 한번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배우긴 하겠지만 H2O 이건 아셔야죠. H2O H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원소들 많이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생소한 사람은 이 영상 보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얘는 H2O 얘는 수소라 그래. 수소, 산소 이렇게 H2O 수소 2개와 산소 하나 결합한 게 물인 거야. 물 매우 중요하죠. 매우 이거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그럼 이것들은 또 어떻게 돼? H라고 하는 원소하고 O라고 하는 원소로 나눌 수 있겠죠? 더 못 나누죠. 더 못 나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원소라고 그래. H 원소, 그 다음에 O 원소, 수소 원소, 산소 원소, 수소 원소, 산소 원소. 얘는 수소, 얘는 산소 원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원소야.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기본 성분인 거야. 그죠? 근데 요거랑 또 뭘 비교해야 되냐면, 자, 그럼 원자는 뭐냐? 원자는 뭐냐? 원자는 뭐냐면 이거는 알게인이야. 알게인. 하나, 둘, 셀 때 알게인. 알게인이야. 알게인.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 이렇게 수소 2개, 산소 1개라고 할 때는 어떤 개념이야? 원자의 개념이야. 그냥, 야, 물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 수소랑 산소, 이건 원소라는 개념인 거고. 그리고 이거, 야, 그러면 어떤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아,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 이렇게 하나, 둘, 셀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원자의 개념인 거야. 수소 원자죠. 수소 알갱이만 모여있으면 뭐야? 수소인 거야, 수소. 수소 알갱이가 모이는 건 수소. 산소 알갱이가 무슨? 산소. 이렇게 알갱이의 개념은 원자. 어떤 성분, 큰 이제 분류하는 상황에서 성분의 개념을 이해하자면 이제 그거는 원소라고 하는 거야. 또 하나, 이거는 또 비교하는 거 얘는 뭐냐? 얘는 분자. 또 분자는 뭐냐? 분자. 예를 들어서 요거 자, 얘는 수소고 얘도 수소야. 얘는 수소 원자야. 수소 원자 1개 있어. 1개. 수소 원자 1개. 여기 1이 생략된 거야. 1은 보통 쓰지 않죠. 2개. 얘는 수소 분자야. 분자. 그러니까 수소 원자라고 하는 거는 가장 작은 알게인이야. 알게인 거고 수소 분자라고 하는 거는 뭐다? 성질을 갖는 것 중에 작은 거야. 그러니까 수소 분자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얘는 성질을 갖는 것 중 가장 작은 알게인이야. 알게. 성질을 갖는 것 중 가장 작은 알게인. 그러니까 분자의 종류가 이것들의 또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몇 개 한번 적어 볼게요. 분자 이거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이것처럼 얘는 수소 분자 듣고 적으세요. 수소 분자. O2 얘는 산소 분자. 또 이거 있죠. 아까 다시 한번 적어볼게. H2O 물 분자. 물이라는 성질을 갖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알갱이. 자, 수소 분자, 이 기체인데 수소 분자라는 수소 기체의 성질을 갖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알갱이. 산소 기체의 성질을 갖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알갱이. 분자. 그죠? 또 얘는 CO2,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다 기체야. 그러니까 분자는 기체가 많아요.
기체. 선생님, 얘는 물은 액체도 있잖아. 맞아. 하지만, 상온, 한 25도씨. 25도씨라고 하는 상온을 기준으로 보자면, 얘는 기체, 얘도 기체, 얘는 액체. 얘는 액체죠, 액체. 얘는 뭐야? 기체.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이 기체, 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의 가장 작은 알갱이가 바로 CO2인 거야, CO2. 성질을 갖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알갱이, 이제 분자. 얘는 그냥 작은 알갱이야. 얘는 성질을 갖지 않아. 보세요. 이거 원자잖아요. 원자가 가장 작은 알갱이. 성질을 갖지 않는 것 중에 작은 알갱이. 분자, 기체, 수소 기체라는 성질을 갖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알갱이 분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소, 원자, 분자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동안 이제 과학이 이제 발달하면서 수많은 우리가 원소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 원소들을 주기성을 갖고 어떤 규칙성을 갖고 정리하는 거 이제 그게 주기율표야. 주기율표. 뭐 주기율.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정리했다. 근데 이 주기율의 변천 과정이 있어. 변천 과정. 그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1번. 그 주기율의 변천 과정이 뭐가 있냐면, 변천 과정 해볼게. 첫 번째는 누구냐면, 라부아지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라부아지에는 그 당시에 밝힌 33종의 원소를 그냥 네 그룹으로 이제 나눠버리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네 그룹으로 이게 나눈 거야, 자기가 임의적으로. 나눈 건데, 그 중에는 빛, 이런 것도 원소 넣어놨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주기율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규칙성을 얘기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나눴다. 거고요. 두 번째는 되베라이너. 되베라이너는 그 당시에 밝혀진 원소들을 갖고 3개씩 묶었어. 왜 3개씩 묶었냐면 어떤 원소들이 3개가 성질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새쌍 원소설을 주장했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런 원자량의 순서가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거 순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얘는 가벼운 거, 중간, 얘는 무거운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요 3개가 성질이 비슷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 배우다 보면은 세로 족이 성질이 비슷하거든. 지금 와서는. 근데 이 당시에는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었던 거야,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묶다 보니까 이런 주장도 하는 거야. 얘하고 뭔가 이 중간에 뭔가 있을 거고, 이거 밝혀진 거. 얘 몰라. 근데 이 둘 사이, 동그라미랑 네모를 더한 거, 동그라미랑 네모의 원자량을 더한 거에다가 2를 나누면 그 값이 얘다. 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주장 당연한 거겠죠. 뭔가가 있는데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그 나눈 값이 이게 나중에 밝혀질 거야. 나중에 밝혀질 때 그거의 질량은 아마 이 둘의 질량 더한 거에 나누기 2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알아두세요. 자, 세 번째는 뉴렌즈야. 뉴렌즈는 옥타브설을 주장해요. 옥타브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밝혀진 원소들을 원자량에 따라서 1번부터 가벼운 1번부터 이제 가벼운 거부터 1번이래. 가벼운 거부터 쭉 나열을 해. 이렇게. 첫 번째죠. 쭉 한 3, 4, 5, 6, 7, 8. 여덟 번째죠. 1번하고 여덟 번째가 성질이 비슷한 거야. 같은 성질 나타낸 녀석이 여덟 번째마다 나타나는 거야.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기율표도 뭡니까? 현재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대로 나열한 건데, 나열하다 보니까 세로줄에 있는 거 성질 비슷하잖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원자량. 그러니까 원소의 고유한 질량. 그러니까 원소의 원자량은 그 원소의 고유한 양. 그냥 질량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원자의 고유한 양, 그 원자의 고유한 양이라고 합시다. 원자라고 바꿀게요. 원자의 고유한 질량.
원자의 고유한 질량대로 나열하다 보니까 8번째마다 비슷한 같은 성질이 나타난다. 옥타브 선거. 근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가지고 뭔가를 그 당시에 원소를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멘델레예프, 이분이 중요합니다. 멘델레예프는 그 당시에 63종의 원소가 이 원소를 원자량의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서 최초의 주기율표, 다른 말로 규칙성이 들어간 표를 완성하게 돼. 최초의 주기율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쫙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쫙 나열한 거야. 63종 가지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야.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당시에 밝힌 원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를 이제 발표하는 거죠. 자, 근데 현재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는 이게 아니야. 우리가 쓰는 거는 모즐리야, 모즐리. 모즐리의 주기율표는 뭐냐면 얘는 원자 번호수네. 같은 말 같죠? 원자 번호수. 그러니까 원자량대로 나열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원자 번호만 갖고 나열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게 좀 이렇게 꼬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다 영상에 담기 좀 어렵고 꼬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모즐리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이 번호 순서대로 이 현재 주기율표. 현재 주기율표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겁니다. H 1번, 그 다음에 얘가 헬륨 2번이야, 2번. 헬륨 2번. 2번. 그 다음에 리튬 3번. 베릴륨 4번. 붕소 5번. 탄소 6번. 질소 7번. 산소 8번. 산소 8번. 그 다음에 플루오린 9번. 그 다음에 네온이 10번이죠. 여기 이제 H2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대체 이 원자 번호가 뭐냐? 이걸 알려면 우리가 뭘 아셔야 되냐면 이걸 아셔야 돼. 원자 구조를 아셔야 돼. 원자 구조를. 자, 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원소 주기율표 쓸 거기 때문에 이건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원자의 구조는요,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도는 전자 껍질이 있어요. 이렇게.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도는 거야. 아주 간단히 보면은. 원자 핵이 있고 전자. 근데 이 원자 핵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원자 핵 안에 이게 원자 핵 안에 이 P 얘는 양성자야. 양성자. 그 다음에 N 얘는 중성자야. 중성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원자 번호는 뭐냐면 원자 번호는 바로 양성자 숫자야. 양성자 수. 양성자 수. 이게 바로 양성자 숫자가 바로 원자 번호야. 원자 번호. 양성자 수가 바로 원자 번호야. 원자 번호. 그러니까 모듈리는 뭐다? 양성자 숫자대로 나열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 거의 멘델레예프 사실 원자의 어떤 질량을 차지하는 거는 거의 이제 원자 핵의 질량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증가하면 원자량도 핵의 질량도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한데 일부 원소가 이렇게 자리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현재는 이제 모듈리의 이제 주기율표, 원자 번호 순서, 양성자 수에 따라서 이제 원자들을 나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 볼게, 얘.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주면 좀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 같아, 얘. 리튬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가운데 원자 핵이 있죠? 핵이 있고, 얘는 이렇게, 선생님, 쟤는 원 하나 그렸는데, 껍질이 2개야. 그러니까 요 껍질이 전자가 이제 돌 수 있는 전자 궤도야. 그러니까 전자는 여기에서만 돌 수 있는 거야. 요 중간은 없어. 여긴 전자가 없는 곳이야. 그죠? 근데 이런 껍질이 얘가 첫 번째 껍질, 얘가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껍질까지 있는 거야. 그죠? 무거운 원소들은 여기까지 채워지는 거야.
근데 리튬은 두 번째만 있으면 돼. 리튬은 3번이니까 여기에 양성자가 3개 있는 거야. 양성자가 3개야. 양성자 3개. 물론 중성자도 3개야. 이 중성자 N도 3개야. 근데 중성자는 그리지 않을게. 그러니까 원자, 제가 이렇게 플러스로 이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몇 개 있냐라고 하는 거는 이 원자 번호를 보면 양성자가 3개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야. 이 양성자 4개 있어. 이 양 5개, 이 가운데 안에. 그러면 이 양성자, 이 핵의 질량이 이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하는데 양성자 수가 많으면 더 무거운 거죠. 그지? 근데, 봐봐. 그리고 양성자가 3개면 전자도, 전자도 3개인 거야. 아하. 자, 보세요, 그러면.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는 전자수인 거야. 알겠죠? 원자 번호, 양성자수, 전자수. 그러니까 원자 번호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는 그 핵 안에 있는 양성자수를 아는 거고요. 전자수를 아는 거야. 전자수. 알겠죠? 근데 영상 보면 궁금한 거는 이 첫 번째 껍질 전자 2개만 들어가. 첫 번째 껍질은 무조건 전자가 2개만 들어가. 두 번째 껍질은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지? 세 번째 껍질 전자가 총 18개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어본 사람 있을 거야. 이거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첫 번째 껍질 전자 2개 들어가고요. 두 번째 껍질 전자 8개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까지도 8개의 전자가 들어가는 것을 안정하게, 그러니까 8개, 8전자 규칙이라고 전자가 8개 채워지는 거를 이 원자는 안정하게 생각해. 이 원자가 이 바깥쪽 전자가 8개 채워지는 것이 안정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죠? 근데 이 8개를 채우기 위해서 원자와 원자가 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8개를 채우기 위해서. 대신 첫 번째 껍질 2개. 그러니까 2개, 첫 번째 껍질 말고 그 이후 껍질 8개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원자들이 서로 결합을 한다. 까지 이제 알아두시고, 물론 이제, 쭉 이제 더 복잡하고 큰 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어떤 형태를, 다른 우리가 내용까지도 좀 숙지를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정도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나중에 이제 이 바깥쪽의 전자, 얘가 8전자 규칙인데, 8전자 규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자와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수많은 물질을 만든다.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물질 있잖아. 수많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바로 이런 이제 원소들이야. 원소들이고 그 원소들이 현재 지금 118종이 있는데 이 118종 가지고 수많은 물질을 다 설명이 어렵잖아.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원소 서로 결합을 해. 그 결합을 할 때 전자를 8개 채우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전자 8개 채울 수 있을까라는 이 목적을 갖고 서로 결합들을 하는 거야. 알겠죠? 이제 그거까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화학 결합할 때 여러분이 좀 저랑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후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고 이거 고민스럽다고 막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모질리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이제 원소들을 나열한 거야. 근데 그 원자 번호가 뭐다?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숫자. 그죠? 양성자 숫자. 이거 곧 전자 숫자야. 그래서 얘 보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5번이 원자 번호 5번이니까 얘는 양성자도 5개고 중성자도 5개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녀석은 양성자가 5개구나. 핵 안에 양성자 5개야. 전자도 5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는 주기율표를 쭉 그려보고 주기율표를 우리가 다 외우는 건 아니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정도 그리고 몇 가지 좀 중요한 원소들을 좀 살펴보고 규칙성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